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응유 효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답은 레닌이 되겠습니다. 레닌은 RENN, IN이라고 하는 응유 효소가 있고, 이 N이 하나인 효소가 하나 있어요. RENIN 이렇게 N이 하나인 효소가 있습니다. 얘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죠. 이제 수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염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흰자로 거품을 낼 때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과 가장 관계가 깊으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등전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등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합이 0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등전점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pH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난백의 등전점은 산성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식초를 약간 첨가함으로써 등전점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등전점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등전점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낳는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거품이 잘 나게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과정 중 단백질 변성에 의한 응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변성이라는 건 또 뭐죠? 이거를 변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폐는 지질이나 탄수화물이 썩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단백질이 썩는 것은 우리가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변성은 썩는 것이 아니고 구조가 파괴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치즈 가공, 예, 단백질에 의한 변성이죠. 우유를 주로 하는 거니까. 두부 제조, 예, 콩의 단백질, 달걀 삶기, 예, 달걀의 단백질. 딸기잼 제조는 전분의 젤라틴화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냥 4번이 답이 되겠죠. 단백질의 변성 부분이 얘는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액의 상태가 같은 것으로 묶여진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 유화액이 뭐냐 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예, 이거는 기름 성분과 물 성분 또는 극성과 비극성이 만나면 계면이 섞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기름기가 뜨고 밑에는 물이 가라앉죠. 이런 현상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계면을 서로 이렇게 막 섞어 가지고 기름과 물이 막 이렇게 섞이게 하는 거를 우리가 유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유화제에 의해서 기름과 물이 막 섞여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유화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유중 수적형, 하나는 수중 유적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유중 수적형은 기름이 메인이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수중 유적형은
물이 메인이고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유는 물이 주 성분이죠. 버터는 기름이 주 성분이죠. 마요네즈는 물이 주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다 서로 다르니까. 버터, 기름이 주 성분이죠. 아이스크림, 물이 주 성분이죠. 마가린, 기름이 주 성분이죠. 물론 이 마가린과 버터는 둘 다 기름이 주 성분이긴 하지만 얘는 식물성이고 얘는 동물성이란 차이가 있죠. 예. 크림소프, 물이 주 성분이죠. 마가린, 기름이 주 성분이고 마요네즈, 물이 주 성분이에요. 우유, 물이 주 성분이죠. 마요네즈, 물이 주 성분이죠. 아이스크림, 물이 주 성분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년 시 육류의 보존성과 풍미 향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후년이라고 하는 게 뭐죠? 후년. 예, 이거는 특히 뭐 참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냄새를 좀 향긋하게 하면서 참나무 같은 것이 불완전 연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미생물을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미가 좋아지고 저장성이, 보존성이 좋아지죠. 예, 이거는 페놀류가 되겠습니다. 페놀류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다환 방향성 탄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휘발성 냄새의 주성분이 바로 다환 방향성 탄소족 쪽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기구의 재질 중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비철금속 쪽을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 철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철은 훨씬 더 전도율이, 물론 이제 이 비철금속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백금, 금, 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율이 가장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철금속들도 이 전도율이 좋죠. 뭐 물론 이런 정도의 비철금속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유리, 도자기는 이제 돌 종류 또는 흙 종류 관련된 거죠. 성면 이 자체가 그 원료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성면은 열 전도율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 방호복으로 이걸 많이 썼었어요. 특히 소방관들이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발암성 물질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나무를 조리할 때 1인당 80g이 필요하다고 하면 식수인은 1,500명이고 폐기율이 5%라고 할 때 발주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발주량의 계산 공식은 정미중량이라는 게 1인당 소요량이에요. 80g이 되겠죠. 곱하기 몇 명? 1,500명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얘를 뭐로 나눈다? 가식부율로 나눈 거예요. 가식부율로. 그러면은 가식부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폐기율이 5%가 나왔으니까 100-5 해서 95%, 그러니까 0.95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126점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예, 해서 127kg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액 상태로 만들어 이제 원형질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죠. 소금 절임 시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3번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로 인해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설탕이 천연 방부제로 가장 강력하죠. 근데 특히 소금, 소금은 왜 그러냐면 삼투압이 높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미생물의 원형질막, 그러니까 세포막이 분열됨으로써 분리됨으로써 세포가 살아갈 수 없죠. 3번,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고를 때 채소류의 감별법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양배추는 가볍고 가벼우면 안 되죠. 단단하고 신선하고 광택이 있는 것,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뿌리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 양배추는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1, 2, 4번이 맞는 답이니까 일단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오이는 굵기가 고르고 만졌을 때 가시가 있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이 좋다. 맞는 말이죠. 당근은 일정한 굵기, 통통하고 마디나 뿌리 없는 것이 좋다. 맞는 말이에요. 우엉은 껍질이 매끈하고 수염 뿌리가 없는 것으로 굵기가 일정한 것이 좋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금의 용도가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채소 절임 시 수분을 빼낼 수 있죠. 예, 소금 용도 맞는 말이죠. 예, 효소 작용 억제되죠. 예, 이게 미생물뿐만이 아니고 효소 작용도 억제된다. 아이스크림 제조 시 빙점이 더 낮아지죠. 이거는 뭐 꼭 소금뿐만이 아니고 무엇인데 첨가하면 낮아져요. 끓는 점은 높아지고 생선구이 시 석쇠 금속의 부착 방지. 예, 이거는 소금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를 응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에 생선 껍질이 달라붙는 거를 응착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일단은 금속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쇠라고 치죠. 금속을 달궈요. 빨갛게 불이 붙을 정도로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홍기름 같은 거 기름을 칠하고 그러고선 생선을 이제 그 장착을 시키면 껍질이 덜 달라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장용 배추 포기김치 46kg을 담그려고 하는데 배추기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배추 5포기 13kg이 5포기래요. 그 값은 13,260원, 폐기율은 8%다 라고 이제 얘기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5포기가 13kg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46kg를 담으려고 하면 46 나누기 13을 해서 몇 5포기가 되는지를 우선은 계산을 해야 되죠. 46 나누기 13 하면 몇 5포기가 되는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3.54 정도 되네요. 그죠? 3.54.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46 나누기 13 3.54죠. 이게 5포기죠. 이게. 그럼 여기다 곱하기 5포기의 값이 얼마예요? 13,260원이죠. 13,260원. 이렇게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스마트폰으로 계산하고 계시죠? 예, 46,940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46,940원 나누기 보세요. 이 폐기율이 8%라고 했으니까 가식부율이 얼마죠? 0.92가 되겠네요. 그죠? 0.92.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51,021원.
되겠습니다. 51,021원. 그럼 약 51,000원 정도 되겠네요. 사실은 절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1,000원이 아니고 51,100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는 성분 변화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과육은 점차 연해지죠. 당연히.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푸른색이 옅어지죠. 그러니까 과일 색깔이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죠. 바이타민C와 카로틴 함량이 당연히 증가하죠. 색깔이 변하면 그 색상에 좌지우지되는 영양소들도 늘어나죠. 타닌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타닌이 뭐예요? 떫은 맛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수렴성 맛이라고 해요. 수렴성 맛이 뭐예요? 이 맛 성분이 세포에 딱 도달했을 때 세포가 움츠러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떫은 맛을 느끼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는 게 타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다를 넣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이 뭐냐? 소다, 중탄산 소듐,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식소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또 중조라고도 해요. 중조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조가 식소다라는 거를. 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녹색을 고정시켜요. 식소다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영양소를 엄청 파괴시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중조, 식소다, 중탄산 소듐,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현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채소의 질감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채소의 색을 푸르게 고정시키죠. 바이타민C가 파괴되죠. 채소의 섬유질을 연화시키죠. 연화시키니까 질감이 부드러워지죠.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 무엇을 더한 거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판매비 및 관리비를 더한 거예요. 판매비 및 관리비. 자, 이게 이제 그 푸드 마케팅 관련된 사항이죠.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직접원가라는 것이 있어요. 직접원가. 직접원가는 기초원가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가느냐? 직접경비, 직접노무비, 직접재료. 이게 직접원가 또는 기초원가예요.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가 돼요. 그러면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에다가 판매비 및 지금 이거잖아요.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에다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더하면 뭐가 된다? 총원가가 된다. 그럼 총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하면 뭐가 되죠? 판매원가가 된다. 1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붉은 소금이라고도 하며 오이지를 담글 때나 김장 배추를 절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금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천일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제염은 뭐예요? 이거는 천일염을 녹인 후에 여과하고서 결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예쁘고 작아요. 우리가 꽃소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 꽃소금은 천일염에서도 꽃소금이 나오죠? 이 다른 거예요. 이 제제염을 얘기하는 꽃소금과 천일염에서 얘기하는 꽃소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천일염에서 얘기하는 꽃소금은 크기가 고르고 물론 굵죠 당연히. 그리고 하얗고 단맛이 나죠 소금이. 예. 정제염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이온 교환막을 활용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의 염소와 소듐, 나트륨이죠. 부분만 가지고 만든 소금이에요. 98 내지 99%가 염소하고 나트륨만 가지고 구성되는 거다. 예, 꽃소금은 조금 전에 여기 제제염하고 천일염 쪽에서 말씀드렸죠. 예,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혜를 당화시켜 끓일 때 설탕과 함께 소금을 조금 넣어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거는 대비현상이 되겠습니다. 대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맛을 섞을 때 주성분의 맛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 성분이 많은데 소금을 살짝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단맛이 강하게 나죠. 거꾸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맹현상이라는 것은 뭐죠? 이거는 PTC라고 하는 거예요. 페닐티오카바마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 쓴맛이 나요. 이게 아마 아프리카인가에서 나는 식물인 거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거를 미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은 특정 맛을 느낀 직후에 다른 맛을 보면 다른 맛을 잘 느끼지 못해요. 이게 물론 한시적이에요. 계속 그런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변조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급식과 비교하여 위탁급식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위탁급식의 단점이 아닌 것. 예. 인건비가 증가하고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 아니죠. 직영급식이 인건비가 증가하죠. 서비스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위탁급식도. 그러나 통상 위탁급식의 서비스는 더 좋죠. 왜냐하면 직영급식은 직원 대 직원이잖아요. 위탁급식은 갑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답 2, 3, 4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권한이 축소되죠. 위탁급식이니까. 급식 경영을 지나치게 영리화하여 운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위탁급식업소는 최소한의 영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원래 단체급식은 비영리예요. 원래는. 영양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 너무 그 위탁비용을 조금 주면 재료를 별로 안 좋은 거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위탁받은 업소도.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류의 조리용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 이게 유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지질 중에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에 있는 걸 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는 fat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일단 4번 결합제로서의 응고성. 이것은 아니죠. 실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열을 조금만 가하면 한 4, 50도만 가하면 다 녹아버리죠. 열 전달 매체로서의 튀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딥프라이나 또는 프라잉이 다 열 전달 매체로서의 이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밀가루 제품의 연화작용, 맞는 말이죠. 지방의 유화작용,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가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바이타민 A 하면 눈하고 관계된 거예요. 야맹증. 괴혈병은 어디서? 바이타민 C. 구루병은 바이타민 D. 불임증은 바이타민 E. 항산화 효과 문제 있는 거예요.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의 원칙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진실성, 당연히 진실해야죠. 돈하고 관계된 건데요. 확실해야죠. 발생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발생이 된 거를. 비정상성의 원칙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3번 비용은 발생 기준이고요. 수익은 실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문제. 수라상의 찬품 가지수가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짝수예요. 수라상 12가지입니다. 수라상은 양반하고 임금, 왕족하고로 나눠지죠. 양반은 최소 3첩에서 최대 9첩까지 홀수로 나가요. 3, 5, 7, 9로. 그런데 수라상은
짝수로 12첩이죠. 요즘 보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20첩 그 수라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정식적인 말로는 안 맞는 말이죠.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영양소가 비교적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구성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영양소는 6가지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게 열량 영양소예요. 그리고 바이타민, 미네랄, 물, 이렇게 이제 비열량 영양소죠. 그 중에 조절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소가 주로 뭐죠? 무기질과 바이타민이다. 그리고 이제 구성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구성영양소는 뭐죠? 예, 신체를 구성하는 거. 신체를 구성하는 것은 주로 수분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 영양소는 무기질과 바이타민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금치, 미역, 귤 다 바이타민, 미네랄 풍부하죠. 예, 답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단백질이죠. 달걀 단백질이죠. 두부 단백질이죠. 열량 영양소예요. 순, 두부, 단백질, 감자, 탄수화물, 쇠고기, 단백질 다 열량 영양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쌀, 탄수화물, 감자, 탄수화물, 밀가루, 탄수화물 다 열량 영양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료 중 술안을 뜰 때 끓는 물에 넣고 달걀을 넣으면 난백의 응고를 돕고 작은 생선을 사용할 때 소량 가하면 뼈가 부드러워지며 기름기 많은 재료에 사용하는 맛이 부드러워지고 산뜻해지는 것이 이게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얘는 산소, 레몬즙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술안이 뭔지는 뭐 다 아시죠? 계란, 그러니까 달걀이죠. 달걀을 물에 이제 그 프라이를 하지 않고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물에 익히는 거를 술안이라고. 통상 이제 반숙에 가깝게 하는 거죠.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원가의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죠?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적정한 이윤을 붙인 다음에 판매 가격이 결정되니까. 경영 손실을 제품 가격에 많이 하기, 이거는 경영 개선을 해야지 이 손실을 가격으로 보전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죠.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아주 각박하게 얘기하면 이 3번이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원인 분석을 쭉 해가지고 경영상 문제는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가의 종류가 바르게 설명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2번 답이니까 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제조간접비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직접 원가는 기초원가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경비에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총원가는 제조원가에다가 뭐를 판매비 및 관리비, 이게 지급이자가 아니고 판매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는 거다. 판매 가격은 총원가에다가 이윤, 직접 원가가 아니고 이윤을 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번 문제로 해서 이번 회차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17, 18회차로 공통부분 실전 모의고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과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필기 시험은
어렵지 않게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